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을 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사상 유례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게다가 전염병이라는 사실 자체가 더 두려움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보면요, 전국 10개 경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한 결과입니다. 킬로그램당 4,558원 하던 돼지고기가 6,131원으로 무려 말입니다, 34.5%나 폭등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요, 특히 파주에서 가까운 수도권에는요 60% 가까운 폭등도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가도 그렇고요, 또 삼겹살집도 그렇고요, 정육식단도 그렇고요, 정육점도 그렇고 모두가 숨죽여서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제는요,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게다가 파주 그 돼지 농가는요 감염 경로도 찾지도 못했잖아요. 뭐 축사는 창문도 없고요, 게다가 농장주나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해외를 나갔다 온 적도 없습니다. 또한 잔반을 먹여서 돼지를 기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얼마나 빨리 이게 확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은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이죠. 랴오닝성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9개월 만에 말입니다. 단 9개월 만에 중국의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까지 모조리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전염성이 구제역보다 약하다고 하지만 막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는 벌써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소구제역 때도 봤고, 또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도 우린 봤잖아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겪어왔던 그런 절차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10년, 2011년에는요 돼지 구제역이 그야말로 창궐했습니다. 2010년, 2011년이에요. 거의 1년을 훨씬 넘게요. 그러면서 30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100%를 넘어서서 120%, 150%까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안 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자영업자들 말이에요. 돼지 농가라든가, 그죠? 정육점이라든가, 삼겹살 집이라든가, 돼지고기 집이라든가 모두 말입니다. 진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주겠거니 그렇게 바라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그 가정하에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돼지농가는요, 외부와의 차단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공기가 흐르는 것, 그런 것까지도 차단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예요. 쥐새끼 한 마리 돼지 막사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또 아무나 돼지 막사에 들어가서 절대 안 되고요. 사료도 확실히 인정되고 확인된 것만 먹여야 합니다. 마치 고립된 외딴 섬처럼 당분간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요. 살아남는다면 돼지고기 값은 많이 올라갈 테니까요.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는요, 쉽게 말하면 공급선 다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대도 확실한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에 돼지고기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구제역 때 봤던 것처럼. 그러면 국산 돼지고기 가격과 수입 돼지고기 가격을 차등화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 충격을 서서히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저처럼 이렇게 마케팅을 다른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전단지도 돌리고요, SNS 마케팅도 하고요, 가능하다면 신문이나 방송에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영업자, 농가부터 시작해서 돼지갈비집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구제역 때도 2010년, 2011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했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돼지고기만 다룬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닭고기도 있고 오리고기도 있고, 그죠? 소고기도 있고, 여러 부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위기를 잘 헤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저도 소고기국밥집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하던 또 육수점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신이 안 나네요. 맛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저렇게 창궐을 한다니까 신이 안 나요. 아직 창궐을 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죠. 우거지가 참 맛있네요. 저희 메뉴 중에 우거지 소고기국밥이 있거든요. 잘 나갑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많이 찾아요. 이게 우거지거든요. 굿입니다. 반찬도 뭐 됐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잘 먹죠. 먹어야 사니까. 안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거지 소고기밥 참 맛있네요. 저는 이제 소고기는 안 넣었어요. 육수에다 그냥 우거지만 넣어서 먹는 거거든요. 육수 점검이 우선이니까 말입니다. 아, 진짜 한 그릇 뚝딱 하네요. 시간 제약만 없다면 제가 그냥 다 먹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하든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신이 안 나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자체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아주 치명타가 될까봐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매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도 많이 왔고요. 어제는요. 희한하게 어제 주문이 꽤 많았어요. 전화 매출도 어저께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은 목표 매출이지만 그 목표 매출을 못했어요. 그래도 사자는 또 그랬습니다. 어제도 40만 9천원이에요. 40만 9천원. 그제가 40만 9천원이었던가 그랬는데 희한하게 똑같았습니다.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팔리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너무 소걸음이라서 답답하긴 한데요. 제가 변화해야죠. 제가 변화해야지 이 소걸음이 자전거의 속도가 되고 자동차의 속도가 되고 나중에는 빛의 속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파이팅 하면서 변화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변화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대박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